그 하나의 스레드는 받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 스레드들은 그 받은 것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개 스레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럼 받는 스레드랑 그다음에 처리하는 스레드 사이에 받은 데이터들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IPC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쉐어드 메모리도 있고 근데 처리하는 스레드들이 여러 개가 되게 되면 이제 각자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뭐 내부 큐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부 큐 중에 이제 STL에서 제공한 DQ라는 것들을 선정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되고 좀 더 안정성을 원하면 뭐 내부 큐를 쓰지 않고 뭐 카프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아예 바깥으로 빼가지고 카프카에 전달하고 받는 프로세스들이 뭐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데이터 들어올 때 데이터가 꾸준하게 뭐 10초에 하나씩, 뭐 1초에 10개씩, 1초에 1000개씩 이렇게 정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로그가 뭐 어떤 때는 막 초당 뭐 5000건씩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 큐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뒷단에서 처리하는 것도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서 큐에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건수가 다시 그 큐에 다 차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큐가 막 쌓였다가 그럼 뒷단에 있는 그 컨슈머 스레드들이 다 처리를 하게 되면 큐가 다시 비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근데 얘가 로그가 많이 들어왔을 때 큐의 데이터들을 막 쌓이면서 계속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점점 증가하면서. 그런데 그걸 다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프로세스가 잡고 있는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쓸 때 계속해서 약간 오버로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DQ를 쓸 때 이 스레드 간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안 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메모리 사용량이 안 줄어들까? 이 Q의 실제 사이즈 안에는 0인데 왜 이렇게 뭐 만까지 갔다가 0으로 줄었을 때 왜 그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을까?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에서 그 메모리를 쓰려고 하면 이제 조금씩 계속 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얘가 프로세스가 왜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지? 내가 뭔가 메모리 립 같은 거를 만들었었나? 해서 이 코드 저 코드를 찾아보다가 약간 의심된 게 이제 이 DQ가 혹시 붙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DQ 가지고 한번 테스트 코드를 짜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DQ 테스트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짰냐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DQ의 사이즈를 찍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보면 버추얼 메모리 사이즈가 있고 레지던트 셋 사이즈가 있는데 실제 그 물리적인 메모리에 차지하는 사이즈는 RSS라고 제가 RSS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는 RSS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Q의 사이즈와 RSS 사이즈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고 Q 사이즈를 찍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5번의 일을 하게 되는데 DQ에다가 16KB짜리 버퍼 제가 실제로 전달하는 데이터 자체가 16K였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DQ에다가 푸시백 형태로 해서 10만 번을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RSS 사이즈를 찍어 보고 그 다음에 DQ에서 팝프론트를 하면 다 비워지겠죠. 10만 번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찍어 보고 그리고 shrink to fit라는 함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데이터를 쓰는 만큼 그 메모리를 반납하고 조절해 준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에서 저 함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면 줄 수도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호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10만 번 데이터를 다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팝프론트를 하는 게 아니고 클리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 비워버렸을 때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얘 DQ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해서 돌리게 되면 이게 제 결과인데요. 리눅스 창에서 뿌띠 화면이라서 네, 시커멓고요.
그래서 호출 전에 RSS 사이즈를 보면은 푸시백 호출 전에는 기본 RSS 사이즈의 여기 단위는 킬로바이트거든요. 1076kB가 처음에 구동하자마자 잡고 있는 RSS 사이즈는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번의 푸시백을 호출하게 되면 한 1.6기가 정도로 늘어났다가요. 팝프론트 10만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기가 형태로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슈링크 투 핏을 이렇게 호출했는데 사실은 저 함수에서 뭔가 아름답게 확 줄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팝프론트 푸시백으로 10만 번을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그냥 그걸 다시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1.6기가를 그대로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클리어로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보다. 어딘가 분명히 메모리가 해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DQ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볼까?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뭔가 들고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 DQ 내부 안에, STL의 DQ 구현체 안에. 그래서 실제로 요 부분들을 검색해서 찾았을 때 제가 찾았던 글은 이제 이거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림도 여기 댓글로 달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래서 보시면은 내부에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거는 청크라고 부르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청크는 512바이트였어요. 근데 만약에 512바이트보다 더 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청크 하나에 데이터 하나라고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뭐 4바이트짜리 들어오면은 510이니까 103개인가요? 130개인가? 여튼 이 청크를 저게 어레이 형태인데 512바이트가 넘어가게 되면 그냥 청크 하나가 데이터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넣었던 데이터는 16kB짜리이기 때문에 저 청크 하나가 데이터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크들을 관리하고 있는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작점을 가르치는 이터레이터, 스타트 이터레이터가 있고 피니시 이터레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작을 가르치는 시작의 청크를 가르치고 피니시는 마지막에 청크를 가르치게 이렇게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빠질 게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실제 청크 하나에 제가 데이터 하나를 넣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얘가 움직일 때 조금 특이했던 점은 여기서 설명을 따로 청크 사이즈가 만약 작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를 넣을 때는 그 다음 거를 빈 거를 하나 만들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하나 집어넣으면 무조건 빈 게 뒤에 피니시로 하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구조를 이해했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한번 디버깅을 해보자. 이 실제로 푸시백이랑 팝프론트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GDB로 디버깅을 하는 화면이고요. 실제로 푸시백을 호출하게 되면 샘플 프로그램에서 디버깅을 하고 있는데요. 푸시백을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여기 mpushback_ox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 이 함수 또 안으로 들어가면 m_allocate node라는 거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 안으로 또 들어가다 보면 allocate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퍼레이터 new가 호출되게 되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멜록을 호출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데 그러니까 DQ에 결국에 메모리를 할당하곤 할 때 멜록을 쓴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팝프론트를 할 때는 어떤가? 그 함수 샘플 프로그램에서 디버깅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똑같이 팝프론트를 호출하게 되면 mPopFrontOx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Dallocate node를 호출하고 그 안으로 또 따라가다 보면은 deallocate를 호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퍼레이터 delete를 호출하고 마지막에는 std에 있는 free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메모리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멜록이랑 free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지?
계속 의문점에 쌓이게 된 거죠. 왜 얘는 계속 들고 있을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저도 뭐 별 수 없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구글링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썼던 단어는 뭐 프리 메모리, but memory usage is not decrease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구글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글을 찾다가 이제 이 글을 찾게 됐고요. 이 글에서 누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SBRK, mmap, 그다음에 mmap threshold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열거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본 거죠, 구글로. 그래서 찾은 글들이 리눅스에서 메모리가 부족할 때라는 글인데 이 글은 실제로 그 영어로 된 문서를 번역한 글이더라고요. 근데 그 원본 문서는 저 문서를 따라 들어가면 원본 링크가 있는데 없어졌어요. 링크가 사라져 있고 번역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분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거 BLK를 사용할지 mmap을 사용할지 이거 두 개가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트 할 때 결국에는 호출되는 함수인 것 같은데 그 메모리를 할 때 사이즈에 대한 이게 임계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mmap threshold라는 이런 그 사이즈가 있고 그래서 mmap threshold보다 내가 요청하는 할당된 버퍼 사이즈가 크게 되면 mmap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그거보다 작을 때는 BRK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mmap으로 할당된 블록은 해제를 하게 되면 unmap 호출이 돼서 실제로 메모리가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BRK로 할당된 할당된 블록은 실제로 해제를 내가 했더라도 해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시만 하고 그 블록들은 여전히 할당자의 통제하에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한번 이 말을 이제 딱 읽었을 때 저는 약간 의심이 많아서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될까? 얘가 여기에 글이 있는 대로 이렇게 진짜 해제가 이 말대로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변경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했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요 한 줄을 추가한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할당했던 버퍼보다 10 사이즈 작게 mmap threshold를 넣게 되면 mmap threshold 값이 내가 할당하는 것보다 무조건 작겠죠. 그러면은 BRK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mmap으로 호출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샘플 프로그램을 똑같이 돌렸을 때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1076kB였고요. 푸시백을 했을 때 10만 개를 푸시백을 했을 때 아까보다 조금 더 증가하긴 했지만 1.8기가가 됐고요. 팝프론트 했을 때는 약간 줄어들긴 시작하더라고요. 550메가로. 아까는 1.6기가가 그대로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언맵으로 해서 실제로 줄어들긴 하는구나. 하지만 약간 만족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 그래도 550메가가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건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 중이고요. 네. 그리고 슈링크 투 핏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푸시백을 다시 했을 때는 1.8기가로 증가를 했고요. 클리어를 했을 때는 다시 550메가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SBRK로 됐던 게 자기가 다시 쓰려고 재할당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글이 맞나 보다. 실제로 mmap으로 그 사이즈로 인해서 호출되는 함수, 그 메모리 공간들은 언맵이 호출되면서 걔들을 반환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STL의 기본 메모리 할당자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찾아봤을 때 아까 그 글에 보면 ptmalloc2라는 G-Live-C에서 구현하고 있는 메모리 할당자는 ptmemory2라는 구현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빈이라고 좀 친숙한 휴지통 볼 때도 우리 빈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메모리 할당했을 때 자기가 사이즈별로 뭐 스몰 사이즈는 여기다 집어넣고 라지 빈은 여기다 집어넣고 뭐 좀 더 빨리 할당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들고 있다.
라는 그 메모리 얼로케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됐고, 저도 완전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는지까지는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들고 있구나, 자기가 완전히 그 바로 메모리를 반납해버리는 게 아니고 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러면은 조금 기본 메모리 할당자 말고 다른 메모리 할당자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봤을 때 PT멜록2는 G라이브 C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JMelocC라는 그런 메모리 할당자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나 페이스북이나 FreeBSD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할당자더라고요. 그리고 TC멜록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있는데요. 그거는 구글에서 쓰고 있고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저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저 세 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허버라는 또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있는데 요 네 가지의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비교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될 것 같고,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무리는 약간 JMelok2가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결국의 결론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변화시켜가지고 퍼포먼스를 얻고 싶으면은 너 앱으로 직접 테스트 해봐.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써.가 이 사람이 내고 있었던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진짜로 어떤 이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JMelok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게 된 거죠. 다른 메모리 할당자를 한번 써서 내 샘플 프로그램 만들었던 걸 한번 돌려보자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7536KB였고, 그 다음에 10만 번을 푸시백 했을 때는 더 증가했죠. 2기가까지 올라갔고요. 그 대신 팝프론트를 10만 번 했을 때 196메가까지 줄었어요. 메모리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슈링크 투 핏 했을 때는 변화가 없었고요. 푸시백을 했을 때는 다시 2기가로 증가했고요. 클리어로 했을 때는 이제 55메가로 줄어들어서 이게 뭔가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바꿔서 효과를 볼 수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대신 이제 질문들이 아직 좀 남아 있게 된 거죠. 왜 아직도 기분이 찜찜할까? 아직 제가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슈링크 투 핏을 했는데 이게 매뉴얼상으로는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효과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그 슈링크 투 핏이라는 함수를 실제로 그 구현 소스 코드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16KB 사이즈를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크가 어레이로 잡혀 있지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커런트와 피니시가 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레이 안에 엘리먼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일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썼다라는 것들이 커런트고 시작은 제일 앞에니까요. 근데 나는 그 청크라는 것 안에 데이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여기서 계산했을 때 무조건 맨날 0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다 리턴 펄스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16K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만약에 뭐 인티저형을 집어넣든지 뭐 4K나 8K짜리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슈링크 투 핏을 호출하면 실제로 좀 줄어들까를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이 지금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해봤는데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만 번을 집어넣고 한 반 정도 비우고 나서 슈링크 투 핏을 했더니 줄어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잘 조사하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JMelok이라는 그 메모리 얼로케이터도 내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찾아봤을 때 프리된 거를 바로 반납하지 않고 쟤도 뭔가 그 빈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그걸 다 했을 때 사이즈를 다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내가 다 비웠을 때 메모리를 다 반납을 하게 됐을까?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동작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한번 더 찾아볼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좀 찜찜한 기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은 일단 저는 뭔가 궁금하면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적당히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고 거기 때를 찾다 보면 내 지식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 발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글 썼던 내용이고 제가 약간 저번에 뱉었던 말의 의무감으로 글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